1937년 단 한마디의 이유도 없이 조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후손 중 한 남자 단추 하나와 태극기 조각을 들고 100년 만에 조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영웅의 손자였으며 이제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잊힌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7년 한밤중 기차 한 대가 아무도 없는 벌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승객은 단 한 민족, 고려인. 이름도 말도 나라조차 잃어버린 채 5만 명이 한꺼번에 이주당한 역사. 그 누구도 돌아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년. 지금 단 한 명이 조용히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그가 가진 건 단 2가지. 바랜 태극기 조각. 그리고 낡은 군복의 단추 하나. 그 단추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단추는 울고 있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자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할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양자물리학 박사, 세계적 연구소의 천재 연구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뿌리 없는 나무였다. 태어나자마자 고려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언제나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천 조각과 일본 군복처럼 보이는 단추. 그리고 꾹꾹 눌러 쓴 한국어 일기장 한 권. 그 일기장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박충재. 나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결국 이국 땅에 묻히는 자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진짜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성진이라는 이름조차 러시아식 발음에 맞춰진 것이었고 대한민국 국적도 가족도 기억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추 하나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은 그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일으켰다. 내가 누군지 찾고 싶다. 설령 그게 모든 걸 잃는 길이라도. 그는 보훈처에 편지를 썼다. 유품 사진을 첨부했고 자신이 박충재라는 독립군의 손자일 수 있다고 고백했다. 2달간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고 밤마다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울렸다. 박충재 선생님의 유품 맞습니다. 태극기도 단추도 진품입니다. 박충재 선생님의 이름이 독립군 명단에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염없이 울었다. 혼자 태어나 혼자 자라 조국도 가족도 없다고 믿었던 인생에 처음으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러시아는 말했다. 한국에 가면 너는 배신자다. 여기에 남으면 모든 걸 주겠다. 그는 단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조국 없는 성공인가, 모든 걸 버리고 돌아가는 길인가. 그의 선택은 단호했다. 과학자가 되기 전 저는 한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그는 100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인천공항. 그의 이름은 처음으로 정확하게 불렸다. 박성진님 환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민족의 복귀였기 때문이다. 그가 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 위에 쓰인 발자국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단추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귀환으로 완성된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귀환의 기적이다. 박성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박사 학위를 딴 유명한 양자물리학자. 그의 논문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용되었고 다국적 연구소의 공동 연구 제안을 끊임없이 받는 스타 과학자였다. 그는 외적으로 완벽했다. 넓은 오피스, 우아한 아파트, 각종 연구비와 명예로운 자리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모든 일상이 단 하나의 낡은 상자로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철제 상자.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겉에는 한글로 적힌 흐릿한 글자가 있었다. 조국.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태극기 조각, 군복의 금속 단추,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그 수첩은 모두 한국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건 뭐야?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셨어. 독립군이었단다. 러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신 분이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였잖아. 그리고 우린 여기에 적응해야만 살 수 있었거든. 그날 밤 박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모든 일과를 멈추고 조국, 독립군,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알게 되었다.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이 아무 이유 없이 고려인 17만여 명을 중앙아시아로 추방한 사건. 그중 일부는 시베리아의 기차 안에서 죽었고 도착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언어를 잃고 국적을 잃고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혀져 있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솟구쳤다. 나는 누구지? 그는 자신의 러시아 여권을 바라보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진짜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공부했고 출세했고 연구했다. 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무엇에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꾸었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한국 보훈처에 메일을 보냈다. 자신의 이름, 태극기 조각 사진, 단추 사진, 번역기 돌린 일기장 일부까지 첨부했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의 후손일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는 기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변하고 있었다. 과학자로서의 삶이 점점 멀어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뿌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국 포털에서 우연히 본 기사를 발견한다. 독립운동가 후손, DNA로 공식 확인.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3세, 정부에 의해 인정받아. 그 기사를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들었다.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는 다시 메일을 보냈다.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간절하게. 그리고 스스로 결심했다. 한국에 가자. 직접 만나서 말하자. 그는 대사관에 연락했고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러시아 정부는 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곧바로 그를 찾아온 것은 연구소 고위 관계자였다. 성진 박사, 당신이 한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제 뿌리를 찾는 게 왜 위험한 거죠? 조심하세요. 그쪽으로 가면 당신은 이곳에서 배신자가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하다. 이제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정을 시작한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여보세요, 박성진 씨 되시죠? 한국 보훈처였다. 보내주신 유품, 진품 판정이 나왔습니다. 태극기 조각과 단추 모두 독립군 관련 유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말씀하신 박충재 선생님의 이름이 실제 독립군 명단에도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제 할아버지가 독립군이 맞는 건가요? 네. 그리고 성진 씨는 그분의 유일한 혈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훈처는 DNA 검사를 위한 절차를 제안했고 그는 곧장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작은 병에 침을 뱉고 간단한 신원 정보를 작성한 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그의 움직임을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 그가 사는 아파트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왔다. 한국에 가면 당신은 러시아 연구계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다면. 그가 말을 끊었다. 자리 주시겠다고요? 책임자, 고급 아파트, 연구비 지원 그거 다요? 맞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의 땀과 피를 제 이름과 얼굴로 지우고 그 대가로 고급 아파트요? 정적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DNA 일치율 99.7% 박성진 씨는 독립운동가 박충재 선생의 직계 손자입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의 첫 문장은 그때서야 제대로 읽혔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를 지웠다. 그날 밤 그는 태극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쪽 셔츠에 넣었다. 그리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대한민국의 도시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 왔어요. 인천공항.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이름은 처음으로 정확히 발음되었다. 박성진님 환영합니다. 그는 순간 멈췄다. 수십 년간 러시아식으로만 불려오던 이름. 박성진. 그 이름이 한국어로 정확하게, 따뜻하게 불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지은. 또 다른 독립군 후손. 그녀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사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혼자였나요? 예. 하지만 이젠 둘입니다. 그날 보훈처는 특별히 준비된 작은 의식을 마련했다. 성진은 유물 감정이 완료된 태극기 조각을 정식으로 독립군 유물로 등록하고 그 옆에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함께 기증했다. 그리고 그는 대전으로 향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군 묘역. 홍범도 장군의 묘 옆에 신규로 건립된 작은 묘비 하나. 박충재 지사. 1901-1943. 독립을 위해 싸우다 고려인 강제 이주 중 사망.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서 태극기 조각을 꺼냈다. 이제야 제 손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펴 읽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조국, 내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얼굴엔 전보다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언론은 그를 독립군의 후손이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조국을 택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지 과학자가 아니라 기억을 되찾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유물에서 시작되었다. 군복 단추 하나. 할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졌고 손자의 가슴을 일으킨 작은 쇳덩이. 그 단추가 말해주었다.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귀환 이후 박성진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일단 귀화 신청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라 생각했지만 한 줄 한 줄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그는 실감할 수 있었다. 이게 내가 나라를 갖는다는 건가? 국적은 단지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존재의 증명이자 100년을 돌아온 여정의 끝이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조용한 응접실. 국가 수반과 마주한 자리에서 성진은 말없이 대통령에게 낡은 단추 하나를 건넸다. 이게 모든 걸 시작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역사적 제안이 나왔다. 고려인 특별법 제정, 독립운동가 후손 귀환 지원, 그리고 특별 귀화. 그날 그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이스트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연구의 핵심 파트너는 정지은이었다. 정지은은 AI 농업기술 박사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연구 중이었다. 성진은 물었다. 양자물리학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뭄 저항성 품종을 만들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흡수 메커니즘에 양자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구를 시작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와 미래, 뿌리와 꽃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유엔 식량기구 초청으로 뉴욕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무대에 오른 박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박성진입니다. 1937년 제 할아버지는 조국을 잃고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 잊혀져 살아가던 제가 이제 조국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조용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가 개발한 쌀은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출발점은 한 조각의 태극기, 그리고 잊힌 독립운동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정지은도 함께 말했다. 100년 전 그들은 싸워서 조국을 지키려 했고 100년 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인류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립박수. 기록적인 찬사. 그날 그들의 이름은 세계 언론에 함께 올랐다. 독립군의 후손, 지구를 살리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대전 국립묘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정지은의 증조부 묘역에도 작은 태극기를 꽂았다. 그리고 박충재 선생의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보고서를 펼쳐 보여주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가 만든 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묘비 앞에 놓인 태극기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바람의 후손이다.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이제는 뿌리로 돌아와 꽃을 피운다.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지 정확히 3년 후. 그를 기념하는 작은 전시관이 국립독립기념관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다. 단 하나의 단추가 한 사람을 움직였고 한 사람의 귀환이 100년의 시간을 치유했다. 영상은 그 전시관의 태극기 조각을 클로즈업하며 마무리된다. 끝없는 감정의 여운 속에서 시청자는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에게도 돌아갈 뿌리가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가족의 뿌리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지금 내 삶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는 걸까? 박성진의 이야기는 어쩌면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업, 일, 생존, 성공 하루하루에 치이다 보면 나의 정체성, 뿌리, 가족, 나라조차도 생각할 여유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중요한 걸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질문 하나로 한 남자는 삶을 바꿨고 역사를 회복했으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서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하나로 지워졌던 이름이 복원되고 사라졌던 조국이 다시 품어주고 잊혀졌던 역사 한 조각이 전 세계 앞에 다시 서게 된 기적.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떨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단지 알림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 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당신과 함께 그 기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담아 또 하나의 치유된 역사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바람이었고 이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다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당신의 기억이 되어드릴게요.